안녕하세요. 말하기 참 힘드시죠?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연설 비슷한 거 할 일 있을 때 참 말하기를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심하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그 대통령 연설을 쓰고 하면서 대통령의 말하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말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은 게 있는데요. 우선 말하기가 두려운 이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운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한 어떤 처방을 하면 좀 그 두려움에서 좀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만 뛰고 말문이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할 말이 있는 건데요. 할 말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 첫 번째로 저는 우선 자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요. 내가 가장 잘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 보면 저도 그렇고요. 자기 소개부터 힘들어요. 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인사할 때 소개하는 것부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그게 가장 내가 하기 쉬운 말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 거기서부터 저는 일단 출발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말하기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그 관심사를 갖는 겁니다. 자기만의 관심사. 자기가 남보다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찾아보면 돼요. 책꽂이에 있는 책 중에 주로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가. 나는 그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자주 가는가. 남들이 나보고 너는 뭘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뭘 잘하는 것 같아? 뭘 잘한다고 하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할 때 제일 신이 나고 막 잘할 수 있고 즐거운가? 그 분야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걸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그 분야가 나의 어떤 말하기의 진지, 아지트. 그 안에 딱 가면은 안정이 되고 그거에 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걸 찾아서 이제 그걸 찾으면요.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그 공부한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해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관심사 주제를 많이 말을 하셔라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내가 어디서 뭐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이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뭐 얘기를 듣거나 이 모든 것. 저는 말감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냥 대충 보지 말고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서 뭐 필요하면 좀 뭐 메모를 좀 해두든지 그래서 그 메모한 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록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2000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쓰는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갔는데 대통령 말을 써들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전에 대통령께 여쭤볼 수는 없어요. 쓴 거를 이제 고쳐주시는데 사실 막막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연설을 쓰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라면 내가 막막한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지 내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생각을 한 끝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책을 다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록집을 만들었어요. 단어별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분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에 대해서 어느 책 한 구석에 나는 교육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다. 뭐 이러면 그걸 그대로 옮겨놓고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옮겨놓고 그랬더니
그 책 한 7권이 7권에서 800 몇 개 단어가 나왔어요. 그 800 몇 개 단어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한 3년 가까이 그분의 말을 연설문을 써드리는데 잘 쓰지는 못하지만 아주 막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800 몇 개의 어록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단서가 있고 실마리가 풀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같이 이렇게 말을 잘하려면 자기 어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어록이 그렇게 뭐 800 몇 개 단어만큼 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한 100개 정도 단어에 관한 자기 어록이 있으면 말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개 정도 어록이 있다는 것은 100개 정도 사안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단어 한 100개 정도? 더 좋은 것은 그걸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메모라든가 이렇게 좀 써놨다가 한 번씩 이렇게 써먹어 온 거면 더 좋겠죠. 더 기억에 남고. 어쨌든 이게 그 소위 우리가 말의 어떤 말하기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자기 어록을 갖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말할 거리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말하기가 두려운 것은 이 4가지로 극복을 해야 된다. 말하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이제 할 말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거나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별개예요. 머릿속에 아는 게 많다고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잘할 확률은 높지만 그게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생각도 많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표현에 서툴렀고 어찌 보면 아는 게 많을수록 더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이렇게 버벅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저는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즐겨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당연히 말을 많이 해요. 말하는 걸 즐기고 그 말할 기회를 안 주면 서운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특징이 있어요. 절대 그냥 말하지 않아요. 한번 정리하고 말해요. 준비하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 대화 자리가 있더라도 바로 불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잠깐 정리해봐요.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직렬식이고 하나는 병렬식이에요. 병렬식은 이런 거예요. 3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5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5가지, 3가지 단어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죠. 3가지,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직렬식은 그야말로 이제 기승전결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뭔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병렬식도 뭐 3가지가 딱 떠오르면 첫째, 둘째, 셋째 말하기 쉽고요. 이건 이제 가끔 이렇게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죠. 근데 직렬식은 이 인과관계를 쭉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뭔 얘기를 딱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얘기하자, 뭐 근거를 대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방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말한다는 거죠. 되게 병렬식 정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하세요. 직렬식 정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말하는 버릇을 들이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 표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간결하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뭐 장황하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간결하게 말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간결하게 말하고 쉽게 얘기하고 명료하게 말해요. 밥 줘 엄마. 짧게, 간결하게, 명료하게. 무슨 모호하게 또는 뭐 장황하게 또는 막 추상적으로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우리 그 말하기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말하고 쉽게 말하고 명료하게 말하자는 거죠. 우선 그러면 간결하게 말하는 방법. 대통령 보통 이제 영상 메시지 이런 거 찍을 때는 절대 2분을 넘기면 안 돼요. 2분 이상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보통 자기가 한마디 발언을 할 때 20초를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지루하기 시작해요. 20초 넘기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회의도 25분 회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25분이면 충분히 할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길게 말한다고 전달이 잘 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짧게 말하는 방법, 첫 번째, 두 갈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첫 번째에 대해, 결론에 대해서 뭐 질문이 들어오고 뭐 하면은 이어서 말하는 거죠. 그 기사문 보면 리듬은 첫 문장 늘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주제부터 밝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 이걸 주제를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밝힌다는 것은 내 말의 배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 닻을 내리지 않으면 표류해요. 그냥 내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그 자유 연상을 따라서 말을 하다 보면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내 말이. 근데 주제를 딱 밝혀놓고 시작하면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안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주제를 밝히고 시작한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말이 장황해지는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가 아는 거 다 자랑하려고. 아까워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주제와도 관련이 없지만 내가 이걸 알아.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말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간결하게 말하는 방법. 특히 이제 회사에서 보고하고 이럴 때 필요하죠. 그 두 번째, 쉽게 말하라. 제가 쉽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짧아요. 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문장이 짧듯이 말도 한마디 한마디가 또박또박 얘기해요. 그거 쉬워요. 또 하나는 말이 빠르지 않아. 너무 빨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저는 쉬운 거고, 쉽게 얘기하는 것과 이 간결하게 말하는 좀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려면 저는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배경 설명 또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덧붙여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걸 부연 설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경 설명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 배경, 취지, 이걸 또 붙여주잖아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까봐. 또는 이 내용을 잘 모를까봐. 그래서 이렇게 배경 설명,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 간결성의 유배가 되죠. 그 수위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말을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보통 글은 중학교 한 2학년이 이해할 수 있게 쓰라고 하거든요. 말은 초등학교 5학년이 알아먹게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라든가 한자어라든가 어떤 뭐 어려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풀어주거나 해야 되는 거죠.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 나니아 연대기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간단한 식사가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뭐 간단한 재료로 만든 식사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먹는 식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모호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만 해도 이제 입에 됐다는 말을 굉장히 입에 붙이고 살아요. 어릴 때부터 누가 뭐 밥 먹었어? 그러면 됐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안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호하게 말하면 나중에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런 뜻이었어. 이게 피해 나갈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모호해지는 것은 뭔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막 얘기하다 보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모호해지는 경우는 말끝을 흐리는 거. 종결어미를 딱 얘기 않고 말끝을 흐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웅얼웅얼 하면서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 모호해지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실은 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그냥 뭐든지 그냥 좋아요. 뭐가 좋은지는 얘기를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제 모호해지는, 말이 모호해지는 거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뭐 모호할 필요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장황할 필요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간결하게 하라고 그랬지만 그 간결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중복이거든요. 한 말 또 하는 거거든요. 높아심에서 못 들었을까 봐 뒤에 다시 얘기하고 하는데 또 반복이 강조를 또 할 수 있고 더 기억나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이게 딱 칼로 무 자르듯 이 뭐 간결하라 뭐 쉽다 뭐 이런 것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급적 저는 자기가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기왕이면 쉬운 거 하자는 거죠. 간결하고 쉽고 명료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말하기가 쉬우니까 은연중에 사람들이 좀 장황하게 멋있게 유려하게 추상적으로 막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이 두려운 거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기 의사 전달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말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그 표현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하기가 두려운 이유는 내 말을 듣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뭐 청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몇 명이 모여 앉은 대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회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뭐 토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 혼자 말하지 않잖아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뭐 허접하다고 그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말하기가 두려운 거죠. 아니, 사람 없는 데서 말하는데 말하기가 두려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거냐?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듣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듣기를 잘하면은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들으면은 말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배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듣기만 잘해도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얘기를 하면 뭐 리액션도 좋게 해주고, 그런 얘기야 또 반복도 해주고, 또 이렇단 얘기지. 그러면서 요약도 해주고, 또 질문도 하고.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질문하는 게 첫 번째, 당신한테 이런 내용이 더 궁금해. 이런 관심이 있어.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궁금증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자락을 깔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 응? 그러면 아들 어떻게 됐어? 물어봐주면 신나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는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제일 싫어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물어봐 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보탤 수가 있어요. 그 말에 질문하면서 자기 의견을 조금씩 보탤 수가 있죠. 저는 그러면서 발을 좀 담궈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듣는 쪽에 두고 조금씩 자기 얘기를 늘려가라. 그게 이제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 되게 이제 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으면 말의 분량이 적으면 막 불안해해요. 그리고 더 내 그 말의 반응에 더 신경을 쓰고 또 막 모르는 것도 막 아는 체를 하려고 하고 되게 이제 딱 눈빛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저 모른다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자신감이 없을수록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사실 이러지 말자는 거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사람 물어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거 몰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자기가 뭐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은 되게
그런 질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듣고 질문하는 쪽으로 처음에 이제 그 말하기를 시도해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를 두라는 거예요. 내 말할 차례를 기다리지 말고, 이게 말할 차례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더 초조해져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내 순서가 가까이 올수록 초조해지고요. 차라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덜 떨려요. 덜 떨리고 내가 좀 말을 못해도 먼저 한 사람은 어떤 접어줘요. 그리고 먼저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다 말한 뒤에 말하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자기 스스로 막 비교를 해요. 근데 내가 먼저 툭 치고 나가면 뭐 비교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순서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뒤로 빼지 말고 손 들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늘 그걸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떨려요. 세 번째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말해야 되는 경우는 전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이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최대한 절제하고 어차피 뭐 내 말 관심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 좀 내려놓고 뭐 자신감은 뭐 예전에도 나 이런 거 했었는데 그 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자신감은 좀 올리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말하기 전에 그 상황을 미리 머릿속으로 다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하지만 리허설을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야. 거기 가서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과 리허설을 해보는 거. 저는 선수들은 다 그거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공 경험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작은 성공 경험들. 처음부터 큰 무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그 성공 경험을 해나가는 걸 재미로 알고 하나씩 시도해보고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저런 거 해보고 이 성공 경험을 축적하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확 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치마킹입니다. 정말 말처럼 흉내가 빨리 내지고 전염이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글쓰기도 그런 측면인데 글쓰기보다 말이 훨씬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모델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우리 원래 엄마 말 흉내 내면서 우리가 말을 배운 거잖아요. 다른 것은 글은 그렇지 않지만 글은 엄마 글 흉내 내는 거 아니야. 말은 그냥 엄마 말 흉내 내면서 우리가 말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정말 나도 저 사람 같이 좀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 이제 정해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 뭐 이런 데서 뭐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친한 친구 중에 그런 모델을 삼아도 돼요. 저 친구 참 말 잘해. 나도 저 친구가 좀 자주 만나면 돼요.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를 닮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말에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하기가 두려운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이런 처방 해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자면요. 자기가 이제 말을 잘하려면 저 친구 말 잘해. 그게 말이요. 막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박학다식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 막 달변이고 말이 많은 거 다변 이런 거를 말을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말을 잘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말이 일치하는 거죠. 과거에 말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일관성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다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나답게 살지 않으면요, 내가 헷갈려요. 내가 옛날에 뭐라고 말했는지 헷갈리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답게 살지 않으면 나 말을 막 포장하고 이제 머리를 굴려서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은 옛날 말과 이게 일치도 하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원래 진짜 생각과 나오는 말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일관성이 없어지고 내 어떤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도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늘 그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야.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보이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살면, 나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일관성이 생기고 일치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나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원래 그 친구 그런 친구야.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저는 말하기도 편하고, 그 두려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데 뭐가, 우리 와이프가 늘 저한테 하는 소리야. 나 그런지 몰랐어? 그렇게 살고도 몰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냥 나다움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건. 그렇게 살면 그게 곧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느끼는 진정성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말하기가 두려우신 분은 그냥 나답게 말하셔라. 대신에 내 수준을 좀 높이고 싶으면 뭐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그 말하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